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부루입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번 달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지표가 저는 두 개가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고용보고서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지표예요. 물가상승률 지표는 이번 달 FOMC 회의 직전에 또 발표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저는 이번 고용보고서를 받아보고 금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번 고용보고서는요, 예상치보다 이렇게 높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일단 이번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어땠을까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시장은 떡상을 했거든요. 나스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우지수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럼 시장은 고용보고서를 받아보고 환호를 했다는 건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일단 이번 고용보고서를 보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용 붐이 불고 있죠. 일단 시장이 예상하던 건 1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였는데 실제 보고서엔 얼마가 나왔어요? 더 많은 일자리가 증가를 했죠. 3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고용시장이 2배나 더 좋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골디락스 경제와 유사해 가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임금 상승세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거. 그럼 제가 구독자분들께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지금 물가 상승률만큼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결국 이 고용시장이란 것도요,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못 배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죠. 연준은 고용을 중시하며 경기 침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우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잖아요. 고용이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물가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임금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래서 지금 시장이 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장 전망을 보면은 이달에 금리 동결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부턴 금리 인하나 계속 동결로 가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거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2%대인데 아직 택도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연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범은 고용 임금이라고. 연준은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이 상승되는 거를 방지해야 돼요. 그런데 고용이 나빠지는 게 또 무조건 좋은 것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연준은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도 너무 깊어지지 않게 잘 컨트롤 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통 고용이 감소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용보고서는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또 올라갔습니다. 실업률이 3.4%에서 3.7%로 증가를 했어요. 연준이 예언한 것처럼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일자리는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올라갔다? 결국 노동 참여율이 제자리 걸음했으니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영업이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는 늘었지만 일하는 사람은 감소했기 때문에 실업률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고용보고서를 받아보고 시장이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 미국 시장을 보면요, 다우지수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행복한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이번 고용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연 시장이 오른 것만큼 정말 긍정적인 고용보고서였을까요? 앞으로도 상승이 계속 가능하려면은 시장이 이런 뜨거운 노동시장까지 모두 선반영을 했어야 할 터인데, 우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향후 금리의 방향으로만 놓고 보면 부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리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요. 지금 연준을 보세요. 어때요?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한 연준도 압력을 높일 가능성은 같이 비례해서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물가를 건드리고 있다고. 사실 저는 이번 고용보고서를 보기 전까지는요, 연준이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한 번이라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문제없이 쭉쭉쭉 왠지 피벗만 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달 이렇게 뜨거운 고용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올해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이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우니까요. 그래서 물가는 여전히 높으니까요. 사실 이번 제 예상은 좀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로서 누구보다도 저는 피벗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전히 시장은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달 회의 직전에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이번 고용 보고서만을 참고했을 때는 이번 달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란 결과가 나오더라도 7월 달 이후로 언제든지 또 한 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앞으로의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은 경제에는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대신 노동시장에도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더 빠르게 잡혀갈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경제는 참 재밌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지레 겁을 먹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희한하다는 거죠. 이건 뭐 골디락스 경제예요. 노동시장은 빠듯하면서도 여전히 강하고요. 연쇄적으로 GDP는 둔화되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기억해 놓자고요. 결국 경제는 성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발전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싸움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준은 싸움의 균형을 맞추려고 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싸움을 만들게 한 장본인도 저는 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몇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타격이 심하더라도 연준은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로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 직전까지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려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자신들이 벌인 일을 이렇게 수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경기 침체 직전까지 금리를 올려야 물가 상승률 등 균형을 맞추기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달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데드캣 바운스, 즉 또 한 번의 하락이 다시 튀어나오게 될 가능성은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게 되는 시점, 그 시점과 많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이번 고용 보고서를 보면서 6월에 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피벗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6월부터 동결이 나오고 바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은 모두 자유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조금 더 맞다고 생각되는 전망을 좀 활용해 보면서 투자 판단에 신중을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이번 고용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반드시 아래 두 가지 현상 중 한 가지 현상이라도 나타나야지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확 내려가던가 아니면 은행들이 또 한 번 구설수에 휩싸이면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지 않고 경기 침체가 왔다 한들 버틸 수 있을 만한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우린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하긴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물가가 확 잡혀가면서 연준이 건강한 피벗을 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